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렌드빌더 대표 김원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저는 항상 한 가지는 꼭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거든요. 보통 어떤 분들이 저한테 찾아주신다면은 좀 저랑 대화를 통해서 좀 인사이트를 발굴하시고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들으시면서 좀 하나라도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내용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 때 사업처가 가장 성장한 회사입니다. 트렌드빌더는요. 저도 어떤 무모함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성장을 한 건 아니고, 저는 원래 육실이라는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라는 위기를 맞닥뜨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다시 구조화해서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때 제가 다브랜드 전략을 선택을 하고 다양한 장르의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어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많은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결심을 하게 되었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뭐 무모한 것도 기질적으로 있었지만 사실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은 사실 불안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머리로 인지하고 있는데도 나오는 불안감이 있고, 사실 두 번째가 막연한 불안감이에요. 사실 지금과 같은 현상인 거죠. 불황이라고는 하는데 끝은 보이진 않고 답은 안 나오고. 사실 저는 코로나 때도 예측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내후년에는 이런 모델들이 조금 더 유행하지 않을까라고, 사실 제가 감으로 때려 맞힌 게 아니고 다행히 저는 이런 지식이나 인사이트를 만들게 해주는 것들, 물론 책도 많이 읽지만 다행히 제 주변에는 이런 좋은 인간 지표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제가 작게 운영을 했었던 가맹 점주분들이 계셨고, 두 번째는 제가 크고 작게 교류하면서 네트워킹하는 굴지의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그리고 사실 저희 직원분들의 현장 인사이트 많이 듣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외식경영이라는 잡지사의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외식업에 맞닿아 있는 다양한 실무진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두드러진 게 첫 번째가, 여러분들 알만한 뭐 주점형 식사집의 브랜드들 다음 아이템은 매운 등갈비로 하고 있고요. 또 모 분식 브랜드의 다음 아이템은 칼국수를 기반으로 조개전골집을 하고 있고, 또 모 대표님의 다음 브랜드들은 수육과 곰탕 식사 브랜드를 위주로 하고 있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어쨌든 발빠르게 움직이는 대표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희 분들이 대표 모임에서 어떤 걸 아이템을 하는 것만 봐도 사실 일종의 트렌드가 보이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통해서 저는 예측을 하는데, 사실 공교롭게 또 여러분들 중에서 SNS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요즘 맛집 피드를 보면 어떤 음식들이 자주 나오냐, 돼지곰탕이나 수육, 아니면은 노포정의 한식 주점들이 많이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저희 주변의 인간 지표들이 준비하는 아이템들이랑 실제로 소비자분들이 찾는 아이템들이 좀 일치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수육이랑 솥밥 아이템을 그냥 하라는 건가? 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 내면에 있는 구조적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주점형 식사집의 포인트는 두 가지 이상의 용도, 즉 역할을 갖게 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뜨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자사 매장의 어떠한 용도를 높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예요. 이 용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저희 자사 브랜드를 통해서 예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불황이라는 키워드를 작년 말부터 제가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설명드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개개의식이에요. 달이 해를 가려서 일시적으로 일정 지역이 깜깜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거예요, 사실. 사실 이 개개의식이라는 게 주기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파악한 후에는 사실 이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애초에 불황은 주기적으로 오는 거고, 이건 하나의 트렌드다. 이걸 트렌드로서 접근하고 준비하면 분명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논리 중에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불황을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사건이 아니고, 이걸 좀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로 보셔야 된다. 불황도 트렌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불황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딱 하나 좋은 거 있는 것 같아요. 현 시점 시장에서 진짜 브랜드가 뭔지가 저는 가려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절에는 좀 포장술에 급급한 브랜드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면, 불황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본 더 기본기, 요즘에 근본, 본질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에 좀 더 가까운 브랜드들이 인기를 얻는 걸 보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트렌드는, 불황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주기적 관점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관점인데,
저는 사실 외식업 트렌드가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공급자적 관점이 있고 소비자 관점이 있는데 저희 눈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사실 좀 이게 실제로 소비자들이 원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특정 어떠한 자본에 의해서 공급자적 관점에 의해서 수요를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저가 맥주 말고도 올해 요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죠? 샤브샤브, 그렇죠?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샤브샤브가 그러면 정말 이게 트렌드인 건가라고 물음표가 있으실 거예요. 용도가 많은 그런 설계 브랜드다라는 걸 어필을 해서 특정 브랜드들이 많이 뜨는 걸 느껴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급자적 관점의 트렌드로 외식을 따라갈 것인지 혹은 소비자적 관점을 따라갈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이템들이 저 카테고리에서 뜰 거다라는 건데 공통사항은 모두 용도 설계가 다양하게 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트렌드 빌더 자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라고 이제 제가 정말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저도 브랜드 기획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한 번씩 오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 브랜드 기획자로서 오늘 약간 저도 예쁜 거 만들고 싶고 하는 게 있어서 제가 그 원동미나리 삼겹살집이랑 냉삼집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초반에 브랜드 때는 잠수교집을 모티브로 잡아서 되게 멋을 많이 부렸어요. 근데 사실 1매출 100만 원 넘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기획한 게 실패였네? 라고 해서 이게 자사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러면서 제가 벤치마킹을 많이 한 곳이 특별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아는 하남돼지집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벤치마킹을 하실 때 너무 새로운 것만 찾으시라고 하시는데 저는 하남돼지집을 통해서 저희 고깃집의 본질적인 거를 많이 배웠는데요. 사실 이게 프랜차이즈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하남돼지집이 오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남돼지집이 잘 되는 이유는 제가 고찰한 건 딱 하나였어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다 갖고 있다. 예를 들면은 고깃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냉면, 계란찜, 볶음밥 이런 것들 다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대체품을 찾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명확하게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시스템이라는 거를 멋있게 표장하고 거기에 늪에 갇혀서 퀄리티를 포기하는 전략들을 많이 했더니 결과적으로 브랜딩을 아무리 기획을 해도 효과가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미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건드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브랜드 기획이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아하하고 알게 된 거죠. 원동미나리 삼겹살을 과감하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구비해서 리뉴얼을 했더니 매출이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새로운 거에 너무 자만했구나. 고객분들이 이미 원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외면했구나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불안감 얘기했잖아요. 불안감. 무지에서 오는 불안감.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이거 없어요?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이미 메뉴들을 제안들을 해주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다 외면했어요. 앞으로의 불안 속에서 여러분들이 용도 설계나 모델, 브랜딩 하실 때는 이렇게 고객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론 중에 하나는 브랜드 기획하실 때 너무 새로운 거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새로운 걸 할 자신이 없으시면 통하는 걸 하셔라. 그럼 적어도 좀 불안하진 않더라고요. 네. 이 통한다는 건 결국 답이 매장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열심히 저희 회사 브랜드들을 다시 리뉴얼하고 있어요. 한강로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용도를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식사집 플러스 저희가 주점형 칼국수집의 시초기도 하고요. 밀키트도 판매하고요. 프랜차이즈 모델이기도 하고 또 최근엔 여의도 IFC 오픈하면서 테넌트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브랜드에 이렇게 5가지 이상의 용도를 만들면서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용도가 많아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 두 번째 브랜드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황제살이라는 메뉴를 최초로 만들었는데 특수부위 전문점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5년이 지나니까 끝발이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엔 고깃집에서는 필수제, 일상제 메뉴가 뭐가 있죠? 네, 삼겹살 전문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평범한 삼겹살을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필수적인 아이템들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 할 수 있는지가 브랜딩의 기술일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포커싱을 여러분들이 보고 저희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탄 초벌 컨셉으로 잡고 용도를 늘려고 했죠. 연탄 초벌을 베이스로 한 불백 기사식당 컨셉과 저녁에 삼겹살 전문점 2가지 용도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설계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에 트렌드 빌더만 검색하셔도 저희 약간의 노출들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비즈니스 컨택 저희가 환영이고요. 모두 올해 좀 다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